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민주당 얘기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이제 전당대회가 한 열흘? 보름? 이 정도 남은 건가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보름 정도 남았다고 봐야겠죠. 슬슬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갤럽 자체조사 지난 15일부터 17일 3일간 진행한 여론조사 먼저 소개해드리면 정청래 후보가 30%, 박찬대 후보가 29%, 의견 유보가 41%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이 정도는 오차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결과가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찬대 후보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사실 정청래 후보 자체가요, 좀 업력으로 따지면 박찬대 후보보다는 더 두텁죠. 사실상 당 생활도 오래 했고요. 또 별명도 당 대포라는 별명도 가질 만큼 좀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분인데, 박찬대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인연으로 있어서 그때 부각이 됐던 것이라서 사실 전체 그림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앞서가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후보가 거의 오차범위 내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붙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약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은 역부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답변만 보면 정청래 후보가 47%, 박찬대 후보가 34%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밖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의견 유보가 아까 41%였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의견 유보가 지금 막판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견 유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라는 식의 어떤 조금 가볍게 접근하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펼쳤으나, 의견 유보 41%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지? 좀 그런 제스처들을 좀 캐치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전체 의견 외에도 당내 당원들 지지층에서도 의견 유보가 1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호흡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상당히 맞춰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반의 국정 운영을 혼란 없이, 분란 없이, 갈등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박찬대 후보가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정하게 정청래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은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광주, 전라, 호남의 민심을 좀 살펴보니까 호남에서 박찬대 후보 27, 정청래 후보 44예요. 이거는 그냥 종합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있는 호남에서 여론이 이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박찬대 후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청래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이제 민주당 쪽 분위기나 흐름을 알려주는 두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청래 후보를 쉽게 보지 말아라. 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90% 분들이 다 박찬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객관화된 데이터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정청래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 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지지율 조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대선이나 뭐 총선 때 당선 가능성을 우리가 조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하고 당선 가능성은 다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이 사람 지지하지만 가능성은 B라는 사람이 더 높은 것 같아.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정청래 지지하지만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 박찬대가 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박찬대 후보가 더 많아진다면 이 선거는 알 수가 없고 박찬대 후보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3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46%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권자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는 박빙이잖아요. 그건 여기에서는 인지도는 높지만 비호감도가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박빙이란 거는. 그런데 권리당원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완전한 1등급 고관여층이에요. 이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권리당원의 비중이 55%인데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인데 제가 뭐 권리당원을 일일이 만날 수는 없고 근데 여의도 내 분위기는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우세하다. 당원 쪽에서도 네.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권리당원은 쟁점은 크게 그거죠. 누가 이재명 정부와 더 잘 맞출 거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양대 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정부 운영은 통합으로 대통령이 하셔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론이 되는 거죠.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할 분담론. 근데 박찬대 의원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일종의. 저는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님이 유연한 개혁을 하겠다. 실용이다. 맞추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권리당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재명 정부가 현재 지지율도 높고 여러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권리당원이 이렇게 가서 지지율 높고 잘하는 게 좋다라는 쪽이 더 많으면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찬대 의원이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다 싸워야 된다. 국민의힘이 보시다시피 좀 너무 상식밖의 일들을 하니까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의견이 많으면 그 정청래 의원 쪽이 높겠는데 그 부분은 현재 나온 건 없고 시간이 좀 전당대회가 부각되면 박찬대 의원이 갈수록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지금은 관심이 너무 없어요. 네. 특검의 인사청문 그 시국이어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수해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정을 연기를 하면 이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 유보 18% 중에 일부를 또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박찬대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약간 크로스, 뭐 골든 크로스든 예. 이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쟁점들이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나와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와 또는 나는 개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거다. 이 쟁점들이 좀 더 부딪혀야 되죠.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도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사정이 뭐 지금 그렇긴 한데 그 정청래 의원이 되면 좀 많이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뭐 벌써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러잖아요. 저희하고 무슨 싸움을 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예, 말씀 계속 이어서 하시죠. 아니요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국민의힘과 굳이 싸울 필요는 네.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그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이슈들이 생겼어요. 두 후보 간에. 첫 번째는 전당대회 기간을 두고 네. 후보 입장차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땡기자. 빨리 해치우자. 예. 그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하고 이제 왜 전당대회 연장이 나왔냐면 지금 호우 피해가 극심합니다. 뭐 충남부터 충북, 충남, 전남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400mm, 100mm 뭐 200년 만에 폭우에 고립되고 뭐 사망자도 속출하는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게 맞냐? 일단 중단을 하고 일주일이라도 연기를 한 뒤에 민생 우리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민생을 돌본 다음에 하자라는 게 박찬대 후보라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럴 거 뭐 있냐 빨리 해치우고 가자라는데 유불리를 따진 게 사실상 전 정청래 후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 갈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죠.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박찬대 후보한테 시간을 줘봤자 자꾸 이게 추격당하는 느낌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를 대하는 집권여당의 대표의 어떤 그런 태도를 읽을 수 있고 또 가장 또 극명하게 갈리는 게 갑질 논란으로 지금 낙마하냐 마냐는 강선우 여가 후보 장관에 대한 입장입니다.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적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요. 냅 장관님 그리고 내 동지인 강선우 후보를 지켜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갑질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강선우 후보를 지키는 게 동지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더 진정성을 바라느냐라는 부분들의 유보층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권리당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권리당원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해서 지키자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게 되면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선택지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 저희 평론가의 눈높이랑 권리당원의 판단과 인식과 생각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권리당원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너무 폄훼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국민적 눈높이만큼 성숙돼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느냐도 이 유보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다고 같아요? 분위기가 정청래 후보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밀어붙이겠다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보면은 우상호 정무수석, 김영진 의원, 박지원 의원도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고 봤을 때 그냥 앞서 권리당원이 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는 있겠으나 사실상 하나는 똑같을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뭘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지금 후보 간의 입장 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 뭐 민주당 권리당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우리 댓글로 한번 그분들의 네. 의견을 한번 좋습니다. 네, 여러분 평가해 봐야 아 근데 의견 제가 많이 주시고요. 강선우 이 후보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라라는 말을 할 때 의외로 제가 댓글 잘 안 보는데 댓글들이 우호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갑질옥의 강선우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 또 뭐 전체 의견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볼 건데요. 아까 이제 민주당 상황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뭐 그런 없죠.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 입당을 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입당을 했던 게 대선 직후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가명인 전한길이 아니라 본명인 전유관으로 가입을 해서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일부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전광훈 씨 세력이 당을 접수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는 당원 수가 갑자기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당원이 갑자기 늘었는데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정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렇게 또 큰 부피는 아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이 전한길 씨는 자기가 10만 명이랑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당을 만들면 되죠. 그 정도의 인원 동원력이 있다면 엄청난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굳이 여기를 그럴 필요도 없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막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당에. 근데 그런 건 없어 보이고 어디까지나 본인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정치 안 한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했다는데 정치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 정치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아니 지금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를 나가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2일인가요? 예, 그렇게 발표가 좀 정해져 됐습니다. 있는 일단 상황이니까 뭐 한 달 동안 좀 입지를 다져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근데 일단요, 이분이 당대표 선거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도 봐야 돼요.
입당한 지 석 달 정도는 돼야 하고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어떤 분에 대해서는 막 당비를 역으로 옛날 것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급해서 받아서 이렇게 등록시키고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과연 이분이 이 정도 될 거냐. 벌써 입당 자체에 대해서 당에서는 내보내야 한다는 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이 정말로 어떤 방향을 잡느냐 이 기준을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이분이 뭐 출마하고 이것도 있지만 자 일단 출당 시킬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출당 못 시키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분이 만약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이 이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또 당원과 국민의 판단이 나오겠죠. 그런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막 눈살을 찌푸릴 것 같아요. 국민의 모습을 보면. 전한길 씨가 만약에 그냥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윤석열 부정선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또 출마를 안 시켰어. 출마 못하게 해.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 뭐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출마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또 공격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낙선 외곽에서. 운동이라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당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당이 상당히 시끄럽다. 왜냐?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이 사람의 뒷배경, 병풍이 되고 있어요. 그냥 윤상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전한길 선생님 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같은 편 먹는 사람들과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의 이 메시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이게 합쳐지니까 상당히 당이 점점점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전한기 씨가 10만 명이 나를 따라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고요. 다만 전한기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는 50만 명 이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5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실제 자유통일당이 지난 총선 이전에도 2% 조금 넘게 득표율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약 예를 들어 정말 많이 잡으면 약 6, 70만 정도? 7, 80만? 요거 외에 나머지 4,300만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중정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유통일당 하시면 돼요. 그런 것이고 저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추워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원래 추워가 이제 네 글자 생선이잖아요. 미꾸라지. 뭐. 그렇게 하면 너무 표현이 격한 것 같아서 추워 한 전혀 마리가 안 격해. 전혀 안 격해. 아, 그래요? 그냥 할까요? 추워가 더 그래요. 추워가 더 그래? 추워요. 끔찍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데 문제는 미꾸라지는 흐릴 수 있는데 여기에 같이 따라 뛰는 소라, 개, 망둥어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미꾸라지 혼자 돌아다니게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같이 여기에 호응하는 거다. 전한기 씨는 원래 999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마이크를 쥐어주고 같이 덩달아 뛰냐. 이 국민의힘 그것도 주류가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소극적인 태도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들갑 떨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사태를 축소한다라는 지적이 있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당을 어떻게 막냐라고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진짜 출당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뭐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요. 출당시켜도. 있어요. 전례도 있고. 2015년 같은 경우에 김만복 씨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당에 갑자기 입당을 한 상태에서 저희 당 당원이 된 줄 몰랐지 우리는. 그런데 당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분이 이제 타당 후보 뭐 사무실을 방문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보궐선거 때. 그래서 그걸 이 해당 행위로 간주해서 윤리회부에서 출당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9일에 입당을 했잖아요. 입당 승인이 나고 일주일 안에 입당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하시는데 이분이 6월 9일 이후에 했던 행동들과 뭐 발언들과 이런 걸 가지고 당원 예를 들어서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회부하면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당 사무처에 그런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으니 네. 예,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다. 근데 일부 인사들이 들어온 사람 어떻게 내보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누가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합세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 당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당론을 바꾸자 그동안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자 하고 있는 와중에 혁신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같이 그래도 들어왔는데 같이 하자면 전혀 이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려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일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수준이 전환길이라는 그 한 단어로 이제 대변되게 됐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통보수를 지켜왔던 명맥 있는 당인데 이제는 전환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전환길의 정치를 마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군소리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윤 어게인 아닙니까? 전환길이 주장하는 건. 뭐 탄핵 부분도 반대 당론 유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규정사실하고 계엄이 정당했다 하고 그건 윤 어게인이에요. 근데 송원석 지도부는 뭐라고 하냐면 호들갑도 얘기하지만 뭐 적절한 검토를 하겠다. 그 전환길 씨의 발언을 본인만 왜 몰라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런 사실을 보면 윤상현 그다음에 장동혁 송원석 이런 당의 주류를 장하고 있는 분들이 전환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윤 어게인으로 갈 생각도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저는 공당으로서 지금 좀 존립 자체가 거의 어려워지고 있다. 미꾸라지가 알을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로 끝날 것이 아니라 김계리라든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전환길이 길을 뚫어놨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막 그 연못으로 들어올 것 같다. 큰일 난 것 같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환기 씨가 무슨 이념적으로 또는 옛날 뉴라이트처럼 이념적 고민, 어떤 정체성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큰 한국사 강사예요. 여기에 흔들리는 국민의힘이 좀 문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끼나는 미꾸라지일 수도 있어. 자,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전환길 씨가 입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뭐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환길 씨를 징계 대상에 올리는 대신 김종혁 전 최고를 징계에 회부했잖아요.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선후배 사이시잖아요. 박 예. 시장님 뭐 얘기 들은 거 없으신지. 김종혁 최고위원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어떤 권위나 또는 권력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약간 있어요. 너무 과격하다. 상대 당내의 다른 계파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들이 좀 표현들이 과하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어제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전 의원과 국민의힘에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 얘기가 딱 그러더라고요. 김종혁 의원의 메시지가 다 맞는데 이걸로 징계위 회부할 거면 나도 회부해라.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 교체 또는 불법적 비상계엄 이거는 뭐 안 그런 국민의 극히를 미치면 전 국민의 어떤 삶을 위협한 민주주의를 위협한 그런 행태인데 그걸 두둔하는 세력에 대해서 강한 비판 당연히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징계위에 회부한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에요. 윤 대변인님. 제가 이 징계회부 통지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3개예요. 당 대선 후보 비판, 계파 갈등 조장, 당 여론조사 의혹 제기. 이 3개가 다 이유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당 대선 후보 비판. 김문수 후보 비판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윤리위가 권영세 비대위 때부터 쭉 있던 비대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도부가 거의 같다고 볼 때 그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잖아요. 교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비난했다고 해서 윤리위에 회부한다? 그럼 자기들은 뭡니까? 그다음에 계파 갈등 조장?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개혁이냐 아니면 수구적으로 그냥 남아있느냐 이 상황으로 보는데 이 갈등으로 보는데 이걸 계파 갈등 조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 구성원 전체가 윤리위 회부돼야죠. 근데 마지막으로 당 여론조사 의혹제 이게
김문수 후보 5월 3일 날 선출된 다음에 좀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돌았는데 그중에 Y 리서치라는 데에서 당원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당에서 이제 시킨 건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 어떤 당원을 대상으로 했느냐부터 의문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박대출 사무총장이 나름 해명도 하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윤리위에 회부한다. 이유가 안 되고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회부된 것으로 저는 알아요. 네. 다른 이유라고 하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개인 SNS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한 뭐 당비 예, 비대위원장 예. 계실 때 당비를 후보가 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를 위해서 썼다.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썼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해서 지금 윤리위로 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 여부를 두고서 조금 여러 가지 씨름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는데 혁신위도 지금 순항하고 있지가 못하잖아요. 윤희숙 혁신위 지금 윤석열 절연론을 내세웠다가 오히려 자신은 지금 다구리를 맞고 있다라는 굉장히 격앙된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매를 맞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몰매를 맞고 있죠. 근데 맷집은 세 보여요. 네, 일단 이 직을 맡을 때부터 윤희숙 위원장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혁신위 위원장은 본인이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본인이 선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같이 일할 이유가 없죠. 윤희숙 위원장이 수요일에 4명의 현역 의원을 지목하면서 뭔가 결단해라라고 말했을 때도 그 직전에 혁신 위원들에게 나 이렇게 할 건데 내 생각이랑 다르면 당신들 관둬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혁신 위원장으로서 그냥 단독 플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혁신위 안에서 의결을 해서 뭔가 안을 가지고 비대위에 넘겨서 비대위의 승인을 얻어서 뭔가 당 방향을 바꾸고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침묵 같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던 저희 당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니까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뒤집으려는 시도 자체에 박수를 좀 잘했어요. 용기 있는 저러한 생각과 판단,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뭐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좀 무모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저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딱 이제 한 4명 정도를 지명을 하면서 인적 청산, 쇄신을 얘기한 것 자체가 큰 앞으로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에 일단 물꼬를 튼 것이 아닌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비대위원 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을 뭐 질타를 하고 거의 몹쓸 사람 만든 것 자체가 국민의힘 현재의 비대위가 자정 기능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자정 기능이 있다.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혀 자정 기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고장나 버렸다. 그냥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 기득권, 주도권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에게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좀 서투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방향이 맞다라는 거는 장성철 소장님 말대로 그 평가할 만한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말 그래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정치인에게 필요하다. 윤희숙 위원장을 얘기를 하면 서생의 문제의식만 있는 것 같아요. 상인의 현실 감각이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KDI 연구원 출신으로 직업적 오랜 특성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다 아유 뭐 되겠어? 이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나름 쇄신파들도. 근데 저는 약간 노예하다기보다도 좀 정치 구단이 필요하다. 윤희숙 위원장 일단 그 화두를 던졌잖아요. 인적 쇄신이라는 구체적 실명까지 네. 거론하면서.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지지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안 되겠지 하고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다 조용합니다. 지도부와 윤희숙 위원장이 싸우고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윤희숙 위원장의 메시지 자체는 맞으니까
그러면 좀 방법이 서툴더라도 다른 분들이 여러 단계에서 제가 친한계 때도 얘기했었는데 친한계도 몇 명이 모여서 지지 성명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박정우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쓰는데 페이스북에 쓰는 건 좀 파편화된 의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론관에서 너댓 명씩 모여서 기자회견을 연달아 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일단 쟁점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이 너무 없다라는 게 전 아쉬워요.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윤희숙 의원이 구주류에 대해서 주로 공격을 한 건 맞는데 거기에 또 구색으로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더 73이라는 분들 주로 원외에 있는 젊으신 분들의 활동을 개파 활동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하고 친윤에 대해서 그냥 친윤 이렇게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벨이 안 맞죠. 원내에서 지금 몇십 명 있는 쪽하고 여기 거의 다 원외인데 이분들을 딱 동렬해 놓고 개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8가지 당이 이렇게 된 원인들 할 때도 보면 레벨에 맞지 않는 뭐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그 생뚱맞은 얘기를 하니까 지지를 하고 싶어도 예.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물론 거죠. 그런 면이 있지만 저는 그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윤희숙 위원장이 개파활동 금지 얘기한 건 서약서를 내라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성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파라고 하면 무슨 금요일에 회비를 내냐. 회비를 내고 명단이 작성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파는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민주당에 일부 있습니다. 물론 포럼 형태로 있는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 포럼 형태로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떤 공부 모임을 그 외양으로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개파로 볼 거냐 애매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그건 아쉽지만 한 줄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훨씬 중요한 이적 쇄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김재섭 의원도 이런 데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게 같이 성명을 내서 필요하다. 그럼 쟁점을 좀 더 만들어줘야 돼요. 윤희숙 의원이 서툴더라도 일단 여러 당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연이어 같은 성명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나 몰라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혁신을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꼭 뭐 국민의힘만 혁신을 해온 건 아니고 민주당도 혁신을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우 당이 어려울 때요. 근데 그때 혁신이 되는 시점과 안 되는 시점의 분명한 차이는 혁신의 대상이 혁신의 대상으로서 수용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의 대상들이 본인들이 혁신에 참여할 생각이 없잖아요. 구주류, 뭐 친윤들이 혁신의 대상임이 분명한데 왜 우리를 갖고 그래? 이런 지금 상황인데 무슨 혁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용기는 가상하고 고군분투, 뭐 다구리,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신은 부각할 수 있으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혁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의 대상들이 다 거부하고 나섰잖아요. 말씀한 대로 소장파들, 뭐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뭐 밖에서 소리는 내는데 뭉쳐야 되거든요. 뭉쳐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배지가 아니니까 그걸 뒷받침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우 내란으로 따지고 보면 전환길 들어오죠. 모스탄 들어오죠. 윤석열 저러고 있죠. 특검으로 지금 권선동, 이철규 이분들 압수수색 당하고 당이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혁신의 대상들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다. 혁신의 대상이 없어요. 선언만 있고. 이제 김재섭 의원 쪽에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일단 네. 송대길 저 수술 때문에 그 성명을 내기는 좀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콕 짚은 혁신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윤 장송이라고 불리잖아요. 뭐 언더 73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나윤 장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패널들 다 지금 맞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혁신이 내부에서도 좀 중심이 안 잡히는 분위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진단을 좀 해보자면.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대선 지고 그 전에 탄핵, 그 전에 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6개월 넘게 거의 이제 7개월 넘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구주류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정말로 뭐 정치권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 과오가 많이 쌓여 있는데 왜 안 변하려고 하느냐? 바뀔 것이다. 또 특검까지 있으니까. 수사의 칼날을 이제 피하지 못하니까 또 정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특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더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의원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이 가지고 있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부추노선을 지금 한다. 그러면 달아도 단 게 아니죠, 배지를. 뭐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뭉치고 반응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쥐며느리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콩벌레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눈 가리고 있고 콩벌레. 예. 예.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주말에 지난주 말에 보면은 그 이철규 뭐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 그 윤한홍 의원 소환 통보 왔잖아요. 그거 알려지니까 몇몇 중진 의원들 방이 난리가 났답니다. 컴퓨터 다 갈고 막 다 세절기로 어떻게 하고 그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점점 더 모이죠. 점점 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은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근데 당분간은 고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은 그분들 스스로 상당히 위축돼요. 저도 이제 제가 모시던 분들이 기소당해서 법정에 출두하고 막 이러면은요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상당히 제약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윤핵관이라든지 친윤 중심 세력 중에 몇 분이 계시게 된다면 거기가 와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윤들의 당의 주도권은 뭐 그렇게 썩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혁신안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안 여기에서는 돼요. 무슨 얘기가 좀 안 돼요. 윤희숙 위원장이 뭐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참석이 된다면은 뭐 많은 의원들이 뭐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반대 의견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얘기하는 순간 또 언론에 나가면 또 쇄신과 혁신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으로 딱 이름이 지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부들만 얘기를 하고 혁신이 안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는 뭐 이러겠죠. 야당 탄압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일단 출석률이 저조할 것 같아요. 비 피해도 있잖아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역구 살피느라고 못 간다. 근데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일단 혁신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도 되는데 이미 기본 전제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수구 혁신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구주류 친윤의 병정 노릇을 하기 싫다. 내가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총에 가서 괜히 반대하는 모습으로 낙인 찍히기 싫다. 이런 분위기도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얘기하면 흔들리는 친윤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개혁이나 쇄신을 요구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잘 공략하면 나름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총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총 취소될 것 같고 저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조언을 하고 싶은 게 혁신이가 돌려면 지금처럼 이인숙 혁신위원장 혼자 원맨쇼를 하면 안 돼요. 통상 비대위 자체에서 지도부가 혁신위에 170표를 주고 혁신위는 혁신위원들과 모여서 매일 회의를 한 다음에 중간중간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지도부가 그거를 받고 실행하고 혁신 대상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시스템으로 돌아가야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혁신이 되고 있구나 할 텐데 지금 보면 혁신위는 돌아가지 않고 혁신위원장 혼자 말하면서 문매를 맞고 다구리를 당하고 그다음에 지도부는 침묵하고 혁신 대상들은 네가 뭐냐라는 식의 어떤 반박 논평을 내면서 싸움을 하잖아요.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어떤가. 시스템적으로도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도 좀 갖춰놓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내일 21일에 할 수도 있다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어제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 법당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여기에 일본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신을 모셨다는 거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참 뭐 저도 들을 말씀이 없어요.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분이 하는 그 절의 그 종단이 뭐냐 봤더니 일광조계종이잖아요. 그 이제 날일자 쓰고 빛광자 쓰고 하니까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 기, 예, 뭐 국기의 뭐, 상징이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예.
저도 일광 조계종이라 그래서 솔광인 줄 알았더니 태양 이거더라고요. 아마테라스가 태양신. 그래서 아마 네. 그쪽을 숭배하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 법사와 전직 대통령 부부가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것도 새삼 좀 문제가 있는 것 저 같아요. 깜짝 놀란 게 아마테라스라는 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쭉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일왕 조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다 믿는 그런 종교 풍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신이 아마테라스입니다. 왜냐하면 일왕의 조상신이니까. 그래서 그걸 모시는데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일 외교가 생각나요. 예. 왜 자꾸 왜 이렇게 퍼주지? 뭐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너무 가지 논란이 관대하고 있었고요. 일본에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저도 비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권진과 아마테라스와 윤석열 부부와의 연결된 어떤 그런 의식 흐름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만큼 좀 기괴한 어떤 법당이었다. 그건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얘기했죠. 너무 나가셨다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왜 이곳을 압수수색했냐를 좀 보니까 여기에 이제 권진 법사가 여러 가지 뭐 귀중품이라든지 비밀 자료를 보관해 왔을 수도 있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상상하기 나름일 텐데요. 이게 이제 뭐 비밀의 방처럼 돼 있으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게 있었을 수도 김건희 있고. 특검에서 나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비밀 장부도 있었을 수 있고 몇 월 며칠 날 김모 씨가 여기서 뭐 구술했다, 기도했다, 뭐 그런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는 조금 단가가 높은 분들이 가서 하지 네, 않았을까? 많이 높은가 봐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성배 씨에게는 이 비밀의 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좀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동석 씨를 투입하면 바로 그러니까요. CCTV 각도를 돌리고. 예. 뭐 오토바이 헬멧을 마련해야겠네요. 그렇죠. 진실의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인가요? 또 압수수색 당하고 통일교와의 연관성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혹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권진 법사와 가장 많은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게 권성동 의원 아니냐, 막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 같아요. 이제 시작.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위기는 계속 어수선해질 것 같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특검이 3개인데 이 3개 특검이 결론적으로는 멀리 보면 윤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시작된 의혹들부터 다 훑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한 3년치를 다 훑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주류 중에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은 다 연루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건 안 했건 간에 고리에 다 하나씩 걸려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소환 대상도 뻔한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할 때도 뻔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 3년 시간 전체를 다 드러낼 때 이 채로 걸릴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당 전체가 걸릴 텐데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이란 말씀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왜 이렇게 야무지게 안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좀 우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말씀하세요. 이게 전당대회까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이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하고 또 이제 몇 명은 또 소환조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또 수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일단은 우리끼리 좀 뭉쳐보자.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냥 송원석 비대위로 쭉 좀 그렇게 당분간 가자.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 주류들한테는. 그냥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호흡 맞춰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비대위 할까. 이것도 아니면 전당대회 때 원치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전당대 열지 않을. 그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늦은 시작이죠. 원래 작년 말에 남부지검에서 건진 조사할 때 원래 가상자산 조사하다가 건진이 튀어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여권 소문이 건진을 치면 권성동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지금 나오잖아요. 네. 7개월이나 지나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일단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특검에 관련된 인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공천 개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여러 로비, 부정부패, 연루 의혹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돌파구가 지난주에도 장 없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없어요. 없을 것 같다라고 힘들어요. 했는데 네. 지금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정리하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